안녕하세요. 사업도우미 사도의 박세일 변리사입니다. 오랜만에 마이크 영상 켰죠? 북한 특허법 관련해서 오늘 좀 다뤄볼 건데요. 요거 굉장히 희귀한 소재이긴 해요. 사실 다들 아무도 좀 안 다루기도 하고 한데 제가 한번 나중에 이걸 한번 다뤄보고 싶다 호기심이 좀 있어가지고 다뤄야지 했다가 이번에 좀 기회가 돼서 좀 다룹니다. 북한에만 있는 특이한 거저류가 있습니다. 북한은 하여튼 뭐든 특이해. 북한에 저희가 최근에 상표 출원을 한 게 있어요. 고객분이 이렇게 해외로 좀 쭉 뻗어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북한도 이제 상표 출원이 좀 들어갔는데 이게 거절이 되는 이유가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진짜로 거절이 이제 나왔죠. 여기 보면은 이 마크는 apply registered 해가지고 from country 여기서 이게 특이한 거죠. 북한의 unfriendly한 국가의 이 등록이 신청이라서 안 돼! 이런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unfriendly가 핵심인데 뭐 이딴 거저리가 있어 하는데 굉장히 특이하죠. 북한만 있는 제도예요. 나는 어떤 국가에도 이게 있는지 없어.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근거가 되는 조항이 북한 상표법 20조에 이제 북한 상표가 등록이 안 되는 사유들이 쭉 있어요. 22년도 6월 30일에 개정이 되는데 요거 배경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김정은이 집권한 뒤로 지식재산 쪽을 좀 손을 보고 있다라고 해요. 집권한 지 좀 됐잖아요. 네, 지금 손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20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여기서 이제 13.6까지는 뭐 정상적이에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제 대응되는 게 있기도 하고요. 공익적인 취지로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에요. 뭐 유명한 거라든지 이미 등록된 거 아니면 뭐 이런 거 막 5인 혼동되는 거 쭉 있는데 여기 14 요게 문제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 또는 지역에서 등록 신청된 표지. 우호적이지 않은 뭔 말이야 이게. 무슨 이딴 게 있어. 굉장히 주관적이죠. 이런 거절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에만 있습니다. 북한에도 지식재산권이 있나요? 이거 좀 신기하지 않나요? 근본적으로. 왜냐면 북한이란 나라는 뭐예요? 시장을 부정하잖아요. 이건 자본주의다 라고 하는데 이 재산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시장에 대해서 절대적인 특혜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는데 무슨 지식재산권을 인정을 해 라는 게 있습니다. 무시하시면 안 돼요. 남한보다 북한이 웬만한 이 지식재산권 관련된 국제조약에 먼저 움직였습니다. 와이포 국제사무국이거든요. 이 지식재산권 쪽에서는 어찌 보면 이 UN 같은 기관이에요. 여기에는 우리보다 무려 5년이나 앞섰고요. 파리 조약 같은 것도 보면은 그죠? 76년 얘가 앞서죠. 베른 협약 요거는 이제 그 저작권 관련된 협약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건 우리나라가 유독 이것만 빨랐다. 그리고 마드리드라고 이게 국제상표 관련된 건데 이것도 빨리 움직였죠. 17년. 그리고 헤이그 요건 디자인 국제 디자인권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여기는 좀 움직이지 않아요. 되게 최근 건데 우리나라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옛날 걸로 치면은 더 빨리 기민하게 움직였다라는 거고요. 이런 조약에 가입이 되면은 이걸 기초로 해서 국내법을 그거에 맞춰서 좀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항들이 좀 맞는 것들이 있어요. 등록 가능성 관련해서 특허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신규성이라 그러죠. 새로운 거, 진보성이라고 하죠. 이제 좀 잘 독특하냐, 우수하냐 이렇게 주관적인 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있는데 좀 특이한 것만 제가 가져왔어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내국인 같은 경우엔 발명권이라고 그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엔 특허권이라고 하면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는 사실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건 실무를 진짜 해봐야지 알 것 같은데 내국인 발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가에서 발명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상을 좀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퉁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외국인은 너네 북한에서 사업하려면은 특허권 가지고 해라 라는 식으로 간다고 해요. 그리고 신규성 위주로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보성을 따질 수도 없고 신규성 정말 똑같냐 요거 가지고 따지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산 시스템이 발달이 잘 안 돼 있잖아요. 저는 그거의 영향이지 않을까 싶고요. 실용신안이라는 것도 북한에 대응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실용신안은 반드시 도면을 갖다 첨부해야 된다.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상표 같은 경우는 유사 범위가 되게 좁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표라는 게 이제 10년마다 갱신을 하잖아요. 갱신이 10년째, 요까지 똑같은데 되기 6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랑 차이가 있죠. 그리고 요게 건 좀 차이가 있는데 불사용 취소가 우리나라는 이제 기간이 이제 3년 정도입니다. 3년 동안 안 사용했으면은 누군가 신청을 해가지고 날릴 수가 있어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불사용 취소가 5년이고요. 그리고 소멸이 된다, 효력이 사라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사라지는 건가? 저런 해석이 되고요. 이 신청이 우리나라는 공고 후에 2개월이거든요. 근데 북한은 6개월이 엄청 길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게 문제입니다. 북한 상표법 20조. 네, 아까 말한 우호적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이렇게 해서 날라간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호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제사무국에 가가지고 조회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외국에 다른 우리나라 국적 말고 다른 국적을 가진 데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것 중에서 등록된 거가 있는가, 다시 말해서 지금 한국만 혹시 그런 거 아닌가 해가지고 제가 찾아봤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미국은 프렌들리한 국가인 것 같아요. 미국으로 해가지고 북한에 타고 이제 국제상표로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다? 프로텍션. 요게 이제 북한 북한 특허청에서 일정 기간 이내에 거절 이후 통지를 안 하면 자동적으로 등록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등록돼 있다. 미국 국적인데 우리 북한에서 미국이 어떤 나라예요? 가장 적대국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가장 언프렌들리한 거는 한국입니다. 그리고 영국도 프렌들리한 나라예요. 프렌들리한 나라다 라는 거고요. 또 우리 그렇게 북한에서 일본 욕하잖아요. 일본도 프렌들리한 나라입니다. 심지어 이거는 등록을 아예 심사위에서 시켜버렸어. 진짜 놀라워. 그런 겁니다. 자,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북한에 왜 등록받으려는, 사실 저도 그건 잘 모르겠는데 북한에 등록을 받으려는 그런 수요가 있어요. 그때 한국의 국적이거나 한국 국적의 기업, 이거 법인들 이런 건 다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회적으로 어떤 중국인이거나 중국 국적을 가진 회사를 하나 설립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명의로 지금 출원을 해서 등록받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실정이에요. 여기 안에서 또 중국 변리사가 이거를 핸들링을 하고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돈 벌어다 주고 있는 꼴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북한이 정말 싫어하는 데가 중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출원해도 좀 될 수 있게끔 저는 이제 수신 차단을 좀 풀어줬으면 어떤가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하러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북한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에도 변리사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거 건너듣긴 했는데 딱 우리나라처럼 어떤 시험을 쳐서 이렇게 변리사가 된다 이런 개념은 없는데, 이제 공무원의 어떤 그런 업무를 이렇게 출원이 오고 이렇게 하면 대신 좀 이걸 해가지고 등록을 시켜주는 이런 공무원 같은 개념이 있다고는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희한한 직재산권 한번 들고 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